탄탄한 법률 지식을 기반으로 복잡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쉽게 풀어주실 분을 모셔볼까 하는데요. 법무법인 포유의 김경남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포유의 김경남 변호사입니다. 저는 금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세 조정 등 불공정 거래를 막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장기간 건전하게 이 가상자산 시장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BNTV 코인, 진품, 명품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나무 아나운서입니다. 네, 요즘 빠르게 변하는 크립토 생태계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시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신뢰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신뢰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또 어베일 코인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조금 울상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의 패널분들과 함께 또 하나하나 따져볼까 하는데 지난 23일, 24일 사이 빗썸에서 어베일 코인의 부자연스러운 자금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사실 지난 19일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발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일 만에 일어난 사건이고 이 사건의 일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사건의 원인은 무엇이며 재발 방지에 대한 대처는 무엇이고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또 이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탄한 법률 지식을 기반으로 복잡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쉽게 풀어주실 분을 모셔볼까 하는데요. 법무법인 포유의 김경남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포유의 김경남 변호사입니다. 실제 가상자산 사건들을 민사, 형사 사건들 많이 처리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기초로 생동감 있게, 현장감 있게 사건 풀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타 방송국에서 타 프로그램에서는 볼 수 없는 최고의 패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만큼 이 방송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코인, 진품, 명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MBNTV 코인, 진품, 명품. 오늘 주제는 어떤 주제인지 먼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살짝 힌트를 드렸는데요. 가장 큰 주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주제는 바로 가상자산 시장 또다시 불거진 코인 시세 조작 의혹입니다. 자, 최근에 사실 이틀 전이었죠. 오늘 장에서는 이제 국내 시장 코인 시장이 회복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하락세를 이었고 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엔캐리 트레이드 현상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죠. 실제로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저도 굉장히 우울한 3일을 보내고 지금 방송을 진행하러 왔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프닝에서도 제가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의 생태계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토큰 시세 조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탈중앙화된 화폐라는 가상자산의 기본적인 이념에도 불구하고 이 코인과 토큰들의 시세 조작은 블록체인 생태계 자체의 불신을 키워온 것이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라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한국에서도 이런 시세 조작 의혹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지난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발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일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자, 그렇다면 전반적인 상황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변호사님을 통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예, 이 사건 어베일 토큰 사건인데요. 이 어베일 토큰이 신규 상장 직후에 1000% 이상 폭등을 한 다음에 바로 다음 날에 80%가 폭락해서 토큰 시세가 조작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 정도 올랐다 내리면 거의 조증이 올 것 같아요. 조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코인이 지난달 7월 23일 오후 10시에 236원의 빗썸에 상장이 됩니다. 근데 상장된 지 15분 만에 3,500원까지 급등하게 됩니다. 15분 만에요. 예.
문제는 이렇게 코인 가격이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날 284원까지 가격이 떨어집니다. 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네. 시세 조작이 아니냐, 세력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는 어렵다라는 맞아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한강 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는 아닌가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뭐 빈번히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네. 또 짧게 이게 저녁 시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손실이 발생한지는 아직까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호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그래요? 예. 네. 이게 메인넷이 출시된다는 호재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이 예상은 된다. 그렇지만 1000% 이상 올랐다가 떨어진 것은 그 상승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맞아요. 누군가 이거는 개입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 시장이라고 해도 수십 년이 지나도 1000% 오르는 것을 제가 본 적은 없거든요. 네. 물론 수익을 그 중간에 보신 분들은 좋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고 매도하지 못하고 또 오를 때 파는 게 가장 힘들잖아요. 그렇지 못해서 하락세를 같이 맞으신 분들은 굉장히 힘드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사건 하나하나 적발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변호사님께 질문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결국 피해자들이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지난 19일에 실제로 발효가 되었는데 이 시세 조정을 포함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이를 통해서 막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이 새로 시행된 법이 불공정 행위를 막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시세 조정 행위만을 처벌하는 법률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시세 조정 행위를 다 포함해가지고 형법이나 특경법상에 과연 이게 금원을 편취한 것인가,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래서 사기죄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근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려 그러면 단순히 시세 조정이 있었다,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원화 거래소에 상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답보가 돼야 되고, 그 거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암암리에 대부분의 코인들이 뭐 약간의 거래량을 자기 거래도 하고 조금 뭐 자전 거래도 하고 뭐 그런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모든 코인의 그런 성격들이 조금씩 녹아져 있기 때문에 시세 조정이 있었다는 그 행위만으로 막바로 사기죄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지 않았고요. 그리고 시세 조정을 해주는 것이 여튼지 간에 결론적으로 그 투자자들한테 유리하게 코인 가격을 상향시켜서 그걸 유지시키는데 또 도움이 됐던 적도 있기 때문에 네. 단순 시세 조정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대신에 추가적인 증명이 필요한데 뭐 실제 코인 판매 대금에서 50에서 80% 정도가 판매에 관여한 판매인들이나 아니면 MM 세력들에게 흘러갔고, 네. 그로 인해서 재단에 들어오는 돈이 극히 적었고, 그나마 재단에 들어온 돈들 역시도 회사의 인건비나 운영비 등으로 모두 사용이 되고 백서상 기재된 생태계 사업에는 투자가 되지 않았고, 네. 그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아무리 돈을 투자한다 그래도 수익을 볼 수 없는 구조였다. 애초부터 이거는 기획된 사기 범행이다. 이런 부분들이 증명이 됐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든 범죄를 기획하고 조정하고 하기 때문에 네. 사기죄를 적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토큰 판매인들 같은 경우에는 갖가지 거짓말로 이렇게 뭐 토큰을 판매하는 행위를 한다 그래도 이들이 판매 행위의 그 단계에서만 관여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막바로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행된 법률에 의하면 전체적인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 유무와 무관하게 MM 세력에 대해서는 시세 조작 행위 그 자체만으로 처벌이 되고, 그리고 토큰 판매인들에 대해서는 그 간교한 거짓말이나 기교에 의한 토큰 매매 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 자체로 뭐 엄격한 형벌이 적용될 수 있어서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일단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또
우리가 국내 시장처럼 삼성전자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이제 투자를 하실 거고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미 좀 많이 오른 게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에 이제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그만큼 이렇게 어베일 코인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피해를 많이 입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데 그 기준을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호받을 수 있고 이미 딱 봤을 때 그것은 사기였다라는 식으로 좀 돌려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사태를 파악하고 대처를 나선 거는 이제 금융감독인데요. 사실 이러한 수상적인 움직임을 가장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건 거래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만약 시세 조정 의혹이 있었음에도 이를 묵과했다면 거래소도 역시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도 빗썸에서 어베일 코인은 자유로이 버젓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시장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터지면 거래 정지를 한다든지 많은 이슈가 돼서 매도 물량을 확 내놓을 수 있다든지 뭐 이러한 조치가 가능한데 사실 코인 시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거래소는 이번 시세 조정 의혹에서 자유로운 건지 이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께 추가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빗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빗썸에서 시세 조정 행위가 개입됐다. 이 부분은 인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7월 23일 날 상장이 됐었는데 2시간 만에 곧바로 1000%가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원화 국내 거래소 포함해가지고 상장 직후에 그 가격 변동이 어떤지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뭐 기본적인 태도잖아요. 예. 거기다가 또 요새 내부 시스템이 다 알림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 가격 폭락의 폭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자연히 또 보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 거래 징후가 포착됐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사실 빗썸과 같은 국내 원화 거래소에 상장되기 이전에 네. 상당한 거래량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해외 거래소에 먼저 상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거래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우리 국내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뭐 A라는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 그걸 마케팅을 한다. 그게 잘 팔리겠습니까? 뭐 사람들을 광고 홍보 활동을 많이 해도 그나마 조금 인지해서 간신히 팔 정도인데 네. 그걸 해외에서 해야 된다. 그럼 언어도 다르고 사업 구조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뭐 코인 같은 경우 어느 산업 뭐 기업이랑 협력을 해가지고 MOU도 체결하고 뭐 계약도 체결해서 그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광고도 해야 되는데 그쵸? 해외 거래소에서 상장시켜 놓고 그게 되냐?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매도 주문을 넣고 매수 주문을 넣고 하는 자전 거래로서 일정한 거래량이나 조금 가격을 맞춰놓고 그래야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야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고 국내 원화 거래소로 이제 진입이 가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대부분 코인에서 적용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 거래소들에서도 이런 관행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빗썸에서도 이게 상장 이전에 해외 거래소에서 뭐 이게 거래가 되고 있었다고 하면 그런 사정들을 인식은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문제는 이게 상장되고 나서는 그런 거래량이나 시세 조정 행위가 이제 개입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국내 상장되고 나서는. 근데도 이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5일 만에 그런 5일 사태가 만에죠. 예, 그런 사태가 발생했고 또 이게 거래량도 이게 생각보다 너무 그 시가 변동도 컸기 때문에 아마 빗썸 스스로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또 거래를 중단시키는 건 또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근본의 가상자산 네? 이용자 보호법 제11조에 편입된 게 네. 자, 예전 같았으면 거래소들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뭐 바뀌거나 시세의 폭락이 크다 그러면은 네. 유의 종목 지정을 하거나 맞아요. 뭐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을 하고 네. 이렇게 거래를 종료시켰는데 그러면 소비자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금지해라는 규정이 또 신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 규정도 있기 네. 때문에 이제 빗썸에서는 아 이거는 중지는 못 시키겠고 이게 또 발생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가 1호 사례가 되지는 않겠는가 이런 걱정도 많이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쉬쉬하고 있다가 금융당국에서 뭐 피해자분이 제보를 했을 수도 있고요. 자체 조사가 나왔을 수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조금 불거진 것 같은데 거래소는 저는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인지는 하고 있었다. 근데 시세 조정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는 있을까요?
근데 저는 거래소가 개입을 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이게 정상적으로 상장이 됐고 했기 때문에 그 거래소가 굳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리스크를 도모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수사 결과 이후에 이제 책임을 질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부분도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금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뭐 시세 조정 등 불공정 거래를 막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장기간 건전하게 이 가상자산 시장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뭐 가상자산 가격의 근간이 되는 생태계 사업들이 좀 건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고 그게 관리 감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가상자산이 실물 경제하고 연동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발행인이 저명하지가 않거나 이름이 없다 그러면 한번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던지게 돼서 결국 코인 가격 하락하고 상패로 가는 게 요새 일인데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코인 계속 갖고 있게 하기 위해서는 네. 생태계 사업에 진짜로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돈이 들어가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서 계속 코인의 홍보 활동에도 힘쓸 것이고 그렇게 될 걸 기대해 가지고 투자자들이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토큰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돼서 실제 기업들이 가격 회복을 해서 추가적인 투자를 받으면서 이렇게 선순환 구조적으로 이어져 나간다.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원화 거래소들에서 이게 관리 감독을 하는데 로드맵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보고 이행이 안 되면은 그 투자자 공시를 하라 그러고 그리고 시정 조치 등 내리고 있는데 그 검토가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백서 자체에 써진 사업은 되게 거창한데 실제 로드맵은 뭐 어떤 조잡한 어플 같은 거 만들거나 아니면 되게 단순한 홍보 활동을 딱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아 이건 이번 분기에 할 거 이행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금융당국이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되게 강력하게 조금 일정액 이상의 토큰을 발행한 사업자로 하여금은 딱 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검토를 하게끔 하면 좀 건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상황도 좋아져야겠지만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다. 그러한 것들 코인 진품 명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찬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패널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